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지난주는 저희가 200회 특집 방송 알쓸맥잡 멤버들 방송으로 이어드렸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 알쓸맥잡 멤버들 방송은 또 조만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혜연의 홍련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이슈 몇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맥주 상식적인 얘기를 좀 가져왔고 하나는 맥주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 갖고 왔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동아사이언스 기사고요. 땅콩이 맥주 속에서 춤추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땅콩이 맥주 속에서 춤추는 이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종종 마시던 맥주에 볶은 땅콩을 넣는다. 맥주보다 밀도가 높은 땅콩은 맥주잔 밑으로 가라앉다가 이내 위로 올라오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를 땅콩 춤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이런 기사예요. 왜 그럴까? 땅콩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를 국제학술지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에 발표했다고 해요. 누가? 루이스 페레이라 독일 뮌헨대 지구환경학과 연구원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맥주에 빠뜨린 땅콩의 표면에는 이산화탄소 맥주 기포가 생겼다고 해요. 예, 맥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 이산화탄소가 위로 떠오르는데요. 근데 땅콩에 이 이산화탄소 기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기포가 유리컵 내부 표면보다 땅콩 표면에서 더 잘 형성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땅콩과 유리에 맥주방울을 떨어뜨려 액체 방울과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재고 이를 이용해 땅콩과 맥주, 유리와 맥주 사이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을 각각 계산했다. 그죠? 이게 결국 표면 장력의 문제인데요. 이 맥주의 거품이 위에 생기잖아요. 이 거품이 생겼다가 한동안 가라앉지 않습니다. 샴페인이나 콜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역시 있잖아요. 위에 거품이 막 생겼다가 금방 가라앉아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이 거품들이 사라지는 건데 맥주는 이 거품이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도대체 맥주 거품과 콜라 거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이제 맥주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에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데 이산화탄소에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연결하는 거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장력이 표면 장력이 더 생기는 거죠. 표면 장력이 서로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맥주의 거품은 한동안 이렇게 생겼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맥주의 또 매력이죠. 맥주라는 술에만 생기는 매력인데 이게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이 만들어주는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땅콩을 넣었을 때 땅콩에 이산화탄소가 붙는데 이게 표면 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핵 생성 이론에 따르면 표면 장력이 강한 물체에 핵이 더 잘 형성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맥주잔에 보면은 사이트 오브 뉴클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유달리 거품이 막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잔이 있어요. 그게 잔 맨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흠집을 내놓는 거거든요. 아니면 각인을 시켜놓죠. 자기네 브랜드를 각인시켜 놓던지. 맥주 탄산이 거기서 유난히 막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곤 하는데 특히 벨기에 두벨 잔이라든지 이런 잔들, 클라우드 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벨기에 잔에서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흠집을 내놓으면 이쪽에 바로 거품의 핵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면 장력이 강한 물체 핵이 더 잘 생겨요. 거기에 표면 장력이 더 잘 생기면서 거품이 거의 유난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품들이 위로 막 올라오면서 일종의 폭포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그 유리잔, 그 가운데 각인을 생겼을 때 거기서 막 폭발하듯이 올라오는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이유이고, 거기가 우리가 사이트 오브 뉴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연구팀은 땅콩 표면에 만들어진 기포가 실제로 땅콩이 떠오를 수 있는 부력을 만드는지도 계산했다.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하죠. 땅콩이 맥주 안에서 떠오르기 위해 필요한 부력을 계산한 후 기포가 땅콩 표면에서 어느 정도 크기까지 자라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반지름이 1.3mm 이하인 기포가 땅콩에 붙어 있을 수 있었고, 오호, 이 기포가 땅콩을 떠오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땅콩의 표면 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기포가 더 많이 크게 생겼고, 또 붙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가 붙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땅콩 위로 떠오르게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땅콩이 올라오다가 이산화탄소가 터지면 다시 가라앉고, 또 생기고 가라앉고, 이런 반복 때문에 땅콩이 춤을 춘다는 거네요. 야, 신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산화탄소의 표면 장력이 만들어내는 부력이 땅콩을 춤추게 하는 거고, 또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주잔에 흠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맥주잔 중에서 유난히 이렇게 어느 곳에 기포가 막 생기는 그런 곳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쪽에 뭔가 유리잔이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스가 생겼다든지, 흠집이라고 하죠. 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 얘기를 또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네요. 거품에 대한 것 이해하셨죠? 거품과 그 사이트 오브 뉴클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된 것 같아요. 좋은 기사네요. 이런 기사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두 번째 기사 얘기해 드릴게요. 곰표 밀맥주 레시피 도용했다더니 세븐브로이 제주맥주 상대 소송 취하했네요. 세븐브로이에서 대한제분하고 제주맥주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국은 취하를 했네요. 자, 히트 상품인 곰표 밀맥주를 놓고 핵심 기술인 맥주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븐브로이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제주맥주는 그동안 소송 이슈로 일부 편의점에서만 소량 판매되었던 곰표 밀맥주를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겠다. 그러네요. 이제 풀렸네요. 이제 제주맥주가 곰표 밀맥주를 이제 생산하게 될 텐데요. 세븐브로이 맥주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에 대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다는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어쩌고 해서요. 어쩌고 해서 제주맥주는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일부 편의점 채널에서만 판매되어 왔던 곰표 밀맥주의 유통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곰표 밀맥주를 생산한들, 이제 누가 더 좋은 거죠? 결국은 상처뿐인 싸움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곰표 밀맥주가 세상에 나온들 사람들이 이 맥주를 좋아할까요? 이 맥주를 좋아한 건 향과 맛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누구한테는 이 맥주가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별일 수 있는데, 이 맥주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재밌는 어떤 포인트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재미라는 가치와 레트로라는 가치가 맥주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치들이 다 퇴색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진정성의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요즘 진정성에 대한 책도 좀 읽고 진정성에 굉장히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진정성 문제로 돌아가는데 영어로는 authenticity라고 하죠. 이 맥주의 진정성의 가치는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진정성의 가치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죠. 특히 이 상품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40년 된 대창집이 있고 양대창집이 있고, 요즘 나오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40년 전처럼 보이는 양대창집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4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프랜차이즈 양대창집에 들어가면 옛날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놔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40년 된 건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을 레트로라고 부릅니다. 레트로. 실제 있진 않았지만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실제 40년 된 양대창집보다 40년 된 것처럼 보이는 양대창집이 더 옛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레트로라고 하는 감성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케팅적으로 싹 끌어낸 거죠. 어떤 게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뭐 당연히 40년 된 양대창집이 진정성이 있지만 하지만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될 것인가? 비즈니스적으로. 그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곰표 밀맥주의 진정성은 곰표라고 하는 오래된 브랜드를 맥주라고 하는, 특히 당시에 수제 맥주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카테고리와 접목을 시키면서 힙과 진정성이 만난 고기의 가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곰표 밀맥주의 가치는 그거였어요. 힙함과, 그러니까 레트로가 힙함이 되는 시대이긴 한데 어쨌든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힙함과 레트로 브랜드의 만남이 아주 재밌는 경험적인 가치를 준 거였죠.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편의점 수제 맥주로 콜라보레이션 맥주로 쭉 이어졌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주 맥주가 만드는 이 곰표 밀맥주 시즌 2,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을 느낄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비즈니스에서 브랜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요. 특히 식음료 비즈니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트로, 뭐 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곡해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나 뭐 성수나 이런 곳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뭐 노년, 이제 이런 데는 별로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요. 거기 뭐가 있더 한들에도. 왜냐면 힙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힙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을지로의 그 오래된 건물 3층에 가서 좁은 데서 맥주를 마실까? 그 촌스러운 조명을 받으면서. 성수동에 있는 뭐 그런 오래된 창고 같은 데 가서 맥주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할까? 성수동에 가도 아주 깨끗한 건물에 펍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그게 다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이 진정성이 무엇인가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독립맥주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곰표 밀맥주 시즌2는 이제 생산이 되면 또 언론에서 엄청 뭐라 띄워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그 가치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실패를 했다. 그 결과는 한번 지켜보죠. 뭐 어떻게 예측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김창완 밴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70년대 노래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